제목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제목을 만들라 그러면 그냥 함께하는 성공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제목을 짓겠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성공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건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마음과 정신 그리고 건강이 좋은 상태가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그냥 함께하는 성공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지었어요. 아프리카의 속담에서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대요. 마사이족의 속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참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면 경쟁자를 자꾸 만들어요. 근데 함께 성공하려고 하면 동료를 만들거든요. 동료를 만드는 기술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동료를 만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동료로 만들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동료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거든요. 좋은 사람을 동료로 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좋은 사람을 동료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 온다 그러잖아요. 범죄자는 누구랑 만나냐면 범죄자와 만나요. 왜? 범죄를 도모해야 하니까. 사업가는 누구랑 만나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만납니다. 거꾸로 양아치는 양아치끼리 만납니다. 사기꾼은 사기꾼하고 만나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끼리 만나요. 미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랑 만나요? 미용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용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군이란 얘기예요. 그냥 단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용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용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미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 이렇게 MMS 머리 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셨잖아요. 어떤 미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갑자기 질문, 선생님 혹시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세요? 꾸준히 자기 성장을 하는 성장. 네. 그렇죠. 또 선생님 어떤 미용사가? 꾸준하게 뭐 크게 성공은 안 해도 그냥 꾸준하게 안 아프고 그냥 안 아프고. 네. 건강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미용사가 되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꾸준하게 갑니다. 근데 꾸준하게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나는 꾸준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어느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냐면 나는 맨날 똑같아. 근데 옆 사람이 잘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대요. 만족감이 적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우리 조상보다 보는 게 많아서 그래요. 보는 게 많으면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으면 뭐 먹고 싶은 게 많다고 보는 게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시간도 한정돼 있고요. 에너지도 한정돼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정돼 있어요. 그럼 이제 미용사로 다시 돌아와서 미용사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미용사냐. 사실 미용이 이제 하나의 직업이에요. 근데 직업이라서 내가 이 직업을 해서 우리 가정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가는 거. 이게 보통 이제 미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10년 전이나
여기 갑자기 10년 전에 이렇게 10년 전에 미용하셨던 분들, 10년 전. 아, 없으시구나.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미용했는데 손 안 들어요. 아, 네. 네, 10년 전에. 10년 전에 미용을 했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사고방식과 지금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요. 10년 전에는 미용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만 또이또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게 정말 불과 1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10년 지난 다음에는 외국처럼 스타 미용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봉 1억짜리 미용사들이 지금 수두룩 뻑뻑해져요. 물론 준호가 그것을 기획을 해서 준호에서는 연봉 10억짜리 미용사를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하도록 해서 하이 퍼포머를 만들어요. 그래서 연봉 1억 이상 벌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훈련시켜요. 그러면 미용사가 연봉 1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남 얘기 같으세요? 왜 남 얘기 같으세요? 똑같은 미용사잖아요. 네, 죄송해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어놔요. 그리고 그 한계를 못 넘는 거를 늘 핑계를 대요. 근데 그 한계를 멀리 이렇게 두지 말고 가까이 두고 그 한계를 조금씩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계속 아까 말씀하셨어요. 꾸준히 발전하는 사람. 근데 꾸준히 발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발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지 꾸준히 발전합니다. 근데 사람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지금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 미래가 가봤자 현재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미래를 맞이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미래에 갔을 때 나는 좀 더 나이가 든 나이 뿐이에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든 내가 그 미래에 가 있을 뿐이에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도 때때로 사람들이 뭐 성장해야 된다, 자꾸 뭐 개발해야 된다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동료가 있으면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동료를 가지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동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동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성장 동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나의 성장 동료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가족한테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것을 원하진 않지만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가족한테 무엇인가를 더 주면 가족도 나의 성장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나의 성장을 또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족에게 내가 여기 거의 여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 두 가지 다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일과 가정 두 가지 다 하고 여기 매니저도 일과 가정 두 가지 다 하고 요즘은 여자들도 짐이 많아요. 물론 남자들도 짐이 많은데 일과 가정 이렇게 둘 다 하다 보니까 가정에 막 하다 보면 내가 또 일에서 성장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때때로 내가 이렇게 다 남편 뒷바라지 애 뒷바라지 했더니 남는 게 주름살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가정에도 잘하고 일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정에 잘해요. 그런 거 보시죠. 그럼 여자는 성공하는 사람 가정에 못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다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저도 저희 딸이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거든요. 늘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운동도 잘하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성격도 좋고 친구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늘 들지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일을 하기까지
어렵습니다. 예. 늘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하는 거는 많이 생각해요.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요. 기록하다 보면 많이 생각한 걸 정리가 돼요. 이렇게 싹 깔때기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실제로 해봐요. 저는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보지 않으면 거기에서 문제점을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머리를 해보시면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법 스타일로 이제 커트를 해봤어요. 저는 보브 스타일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 커트를 했어요. 저는 커트를 할 줄 몰라요. 가위를 팔다 보니까 커트를 해봐야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위질도 배웠고 빗질도 배웠고 뭐 원랭스도 잘라봤고 보브 스타일도 잘라봤는데 보브 스타일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하면 제가 좀 성격이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데, 그러니까 손을 닦고 수건을 저는 펴놔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브 스타일을 한다면 깨끗하게 잘라야 되는 거야. 근데 힘든 게 잘랐더니 오른쪽 왼쪽이 안 맞아. 그러니까 또 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브 스타일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걸 보다 보니까 큰 거를 못 봤다는 거죠. 뭐 잠깐 이야기가 좀 흘러갔는데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커트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연습하시면서 어떠세요? 쉽지 않으시죠? 연습하시면서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도 미용 쪽에 와서 디자이너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미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실망하는 거는 연습을 고객 머리 갖고 연습하시는 분은 진짜 많이 봐요. 새로운 커트 스타일 배웠으면 가발 갖고 연습하는 거 고객 머리를 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발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발이 없다는 거. 저는 가입하는 사람인데 저는 10여 년 전부터 집에 가발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잘라봐서 제 느낌이 있어야 고객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발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직원들도 들어오면 무조건 가위 잡는 법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잘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도 잘라보라고.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자릅니다. 저희는 1년에 12시간씩 커트를 수업을 시켜요. 강제로. 네. 근데 저희도 12시간밖에 안 해요, 사실은. 그래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시간씩 3번 시켜요. 근데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이너가 된 다음에 가발이 없다는 거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커트가 계속 바뀌고 그분들이 가위를 사는데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셔서 가발 갖고 오라는데 가발 없는 집이 되게 많았다는 거. 그리고 가발을 갖고 오면 저쪽 구석에서 진짜 완전히 쓸 수 없는 가발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냥 고객 머리에서 한다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미용실에 가발이 있었던 분은요, 미용실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직원이 늘어나고. 근데 가발이 없었던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멈추더라고요. 연습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하기를 바라면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뭘 연습하실 건지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과제를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100% 성장합니다.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 들으니까 백스타일 연습하라고. 제가 사실은 하림 원장이 벌써 1년 좀 넘었죠? 하림 원장이 커트 때문에 고민을 할 때 제가 1번 가미쇼보에서 나온 책을 갖다 줬어요. 저도 책 많이 봐요. 가미쇼보 책 많이 보고 가미쇼보고 친한데 책을 갖다 주면서 이게 100가지 스타일 커트니까 이거 갖고 연습해봐라. 그랬더니 하림 원장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고 나서 자신이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려줬을 때 저도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누군가가 성장한 걸 옆에서 도와준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성장하려면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작지만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기록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적은 것을 매일 보세요. 매일. 언제 보시냐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보세요. 혹시 집에서 영양제 드시는 분 있어요? 영양제 드시는 분 많으시죠? 네. 저도 뭐 어느 날부터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집사람이 눈약 챙겨주고 영양제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데 뭔가를 먹기 전에 저도 봐요. 항상 내가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잠자기 전에 간단하게 메모합니다. 메모는 5줄 넘지 않게 해요. 많이 쓰면 힘들어요. 근데 5줄만 쓰는 이유는 딱 있어요. 욕심 사납게 많이 쓰잖아요. 그럼 다음날 못 써. 그래서 5줄이야, 5줄. 다. 근데 어느 날은 5줄도 쓸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매일날 습관이 되면 쓸 일이 생겨. 그러면 5줄 중에 3줄은 반성이고 2줄은 계획이야. 이렇게 하면 되게 나 스스로가 발전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기 쓰라고 그랬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기 쓰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냥 5줄을 수첩에다가 적듯이 짤막하게 써요, 저는.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목표가 있어요, 저도. 저는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위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행복하게도 그런 것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잠시 후에 얘기 드릴 거예요. 전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뤘어요. 그래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목표가 허망한 목표가 아니라 어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목표보다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뭐 얼마 매출하겠다 이 얘기 아니라 내가 얼만큼 연습을 하겠다. 고객한테 얼마만큼 많이 웃겠다. 그 크림이 있는 고객을 내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심을 좀 갖겠다. 아마 크레임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저희도 크레임 많이 겪어요. 과일 팔았는데 자기 손에 안 맞대요. 뭐 그 얘기 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크레임 겪어보시면 사실은 고객은 처음에 작은 크레임 갖고 오는데요. 때때로 나의 대응 때문에 그 크레임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셨죠? 예.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응을 잘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늘 좋은 상태에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 어떤 크레임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크레임을 넘어갔으면 그냥 뭐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버리고 뭐 그냥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크레임이 걸렸으면 그 크레임을 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발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저는 뭐 많이 생각하고 기록하고 실행하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네. 무슨 문제를 보는 눈이냐면 나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여기 자녀 키워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자녀를 키워봤는데 저는 애를 키우면서 참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애가 진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부모가 자녀한테 너 공부해라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공부한대요. 이거 되게 힘들죠? 아마 느끼시겠어요. 되게 힘들다는 거 느끼시겠어요. 애는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공부 안 해요. 근데 나는 텔레비 보고 있어. 100% 공부 안 합니다. 애 텔레비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텔레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애를 키우면서. 그랬더니 저도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이 참 좋아요. 어느 날부터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봐요. 근데 처음부터 책을 좋아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애를 키우면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보고 저도 문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의 문제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절대 바꿀 수 없는 문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녀도 키워보시면요,
아이한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문제 갖고 애하고 실갱이 하시면 애하고 감정만 나빠지시죠. 나 자신과 관련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문제 갖고 나하고 자꾸 씨름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힘들고요. 자괴감만 들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의 문제는요,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영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의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내 문제 안 보입니다. 내가 술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 근데 술을 끊기가 싫어.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도 술을 마실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요. 사람은 문제를 보는 능력보다 핑계를 보는 능력이, 핑계를 댈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저는 저 자신한테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신가 보네요. 그래서 저도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망을 갖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성공하는 동료를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가위를 공장에서 사고, 가위를 공장에 오다를 하고, 그리고 그 가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팔러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가위를 구매해 주시는 고객님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또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에게 가위를 공급해 주는 공장, 그리고 오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공장한테 저는 가위를 구매하잖아요. 매년 추석하고 구정이 되면 저는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하고 거래를 터서 공장이 저희한테 가위를 공급하고 나서 선물을 보냈더니 공장에서 깜짝 놀래요. 자기가 나한테 가위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내가 선물을 보내서 자기는 공장 수십 년 했는데 가위 사가는 회사 사장이 자기한테 선물 보낸 거 처음이래요. 그래서 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저희 공장하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도 가위를 사오잖아요. 그리고 일본에도 그 가위를, 일본 가위를 중간에 오파해 주시는, 무역하시는 사장님 계세요. 그 사장님한테도 보내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위를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동안 팔아먹었는데 선물을 받고 깜짝 놀랐대. 그래서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사업을 할 때는 매출도 중요한 건데 매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용실에 가서 어떤 분들은 가위를 가격을 자꾸 깎으려고 하세요. 저는 안 깎아줘요. 전원장이 잘 알죠. 근데 왜 안 깎아주냐면 저는 가위를 안 깎아주는 대신 최선의 서비스를 해요. 고객이 뭐 전화하거나 불편하다고 했을 때 정말 빨리, 그리고 가능하면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내가 무엇인가 좋은 물건이 들어와야 그 물건을 가지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인데, 사실은 어떤 재료상들은 미용하시는 분들한테 덤태기도 씌우고 마진도 많이 남기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뭐 호객으로 본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마음이.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점은 지적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펌 배우셨잖아요. 펌 배우시나? 커트 배우시는데 정말 내 스타일이 안 맞는 거 가지고 와서, 사진 갖고 와서 이렇게 머리도 이제 안 되는데 와서 해달라고 뭐라 그러세요?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세요?
안 이쁘니까요. 또 해주면 클레임이니까.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는 걸 안 하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매입하는 것도 내가 만족 못했으면 만족 못한지 해갖고 화내갖고 야단치고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 왜 만족하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어떤 펌제를 갖고 와서 이 펌제가 뭐 할 때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나와.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책임질 거를 나한테 권하는 습관이 들어요. 이게 매입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매입했는데 안 돼. 그래도 잘라. 딴 사람으로 바꿔봤자 다 똑같아요.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거래하면요, 신뢰라는 게 쌓여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신뢰가 쌓여서 오랫동안 거래한 집은 거래처를 끊기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사실은 장사하기 마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고객 성향에 맞춰서 권유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는 게, 고객이 싼 것만 자꾸 좋아해서 싼 것만 자꾸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단가 자꾸 내려가고 나는 돈 버는 거하고 멀어져요. 당장은 벌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돈을 주실 때 정확하게 내 스타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료상이 뭘 갖다 줬는데 내가 그걸 잘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했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너가 갖다 준 물건이 잘못해서 안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또 다른 양만 팔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나왔는지를 그 사람하고 끝까지 물어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그 사람이 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미용실에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은 정확한 수입을 가져가면 그들은 정확한 것을 나한테 줘요. 그래서 나는 돈을 준 만큼 정확한 걸 받아갖고 오는 거, 이게 매입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매입이거든요. 정확한 돈을 주고 정확한 물건을 갖고 오는 게 이게 매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위 공장에서 가위를 깎지 않나요. 달라는데 다 줘요. 대신 하자가 있는 거는 정확하게 써요. 그냥 하자 있다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100% 다 메모해요. 뭐에 하자가 있다. 근데 가위도 저도 가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가위 수리할 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가위 공장 가서 가위 공장 사장하고 가위에 대해서 논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위 공장도 저한테 물건 줄 때 이상한 거 주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 주면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전 반품해요. 그래서 그 재료상을 잘 만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드렸던 거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잘 만나셔야 돼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만나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 함께 만나도요, 함께 만나서 놀기 좋은 사람이 있고요,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있고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잘 골라야죠. 내가 태어난 날, 내가 부모, 내가 선택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공하는 동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가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워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다 보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커트를 잘하는 걸 배우고 싶다면 나도 그 사람한테 걸맞게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은 내가 그 사람한테 커트를 배웠다,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딴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받았다면 내가 줄 게 없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편지 한 장, 글 하나라도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돈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살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얼마만큼 열고 주는가. 근데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누군가한테 뭔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기록하시고 조금씩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잘 찾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나의 게으름 때문에 혹은 나의 이기심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과 함께 움직이세요. 그러면 나는 성공하는 동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공하는 동료에는 뭐 전 원장하고도 그런 얘기하면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나가서 일하는 것도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충실하고 나와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잘하면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 페이스북의 친구나 뭐 인스타의 친구 이런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나하고 오래된 사람들과 계속 신뢰관계를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오래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셔서 이제 아주 멀리까지 성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갑자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라 해서 좀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MMS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영이나 정신적이나 멘토세요. 가이아님이 이걸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이걸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든 거를 제가 많이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식사하고 오늘 10년 됐으니까 바꿔하십시오 해가지고 네, 갑자기 또 사용했습니다. 네, 우리 금배지 또 기념으로 또 내가 또 하나 또 선물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사진 한번 찍을까?